안녕하세요. 강남파고다 백승민입니다. 오늘 6월 16일 시험을 대비를 해서 적중특강 쓰기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정도보어라고 하는 문제를 푸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여러 가지의 어법 종류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정도보어 문제도 출제가 많이 되는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정도보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드어라고 하는 게 보이시면 정도보어 문제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해를 도와드리기도 할게요. 그리고 시험용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식을 대입해서 문제를 찍는 요령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정도보어는 기본 구조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기는 한데, 오늘은 기본 구조 문제가 거의 90% 이상을 이루기 때문에 그 확률 가장 높은 문제를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이 강의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가 들어간 정도보어 문제를 조금 여러 가지 풀면서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지금 보시면 지금 다음 문제들의 공통점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 문제를 준비를 했는데, 자, 세 가지 문제의 공통점, 단어상의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시는 겁니다. 자, 정지 버튼 한번 눌러보시고, 그리고 한번 어떤 단어가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는 거예요. 자, 찾으셨습니까? 일단은 이 문제, 세 문제에서 공통적으로 더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제 알고 계신다면요. 이제는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될지 여러분들이 그거를 판단해 나가셔야 돼요. 자, 일단은 이 더라고 하는 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그냥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일단은 먹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을 때 먹는 게 많을 수도 있고 먹는 게 적을 수도 있고요. 먹는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그리고 먹는 속도가 느릴 수도 있죠. 건도어 같은 경우에는 먹는 거에 대한 양에 대한 정도를 보충 설명해주고, 헌샤오도 마찬가지로 양에 대한 정도를 보충 설명해줍니다. 그리고 콰이 같은 경우에는 속도에 대한 정도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죠. 만도 마찬가지로 속도에 대한 정도를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 정보도 없이 이렇게 형성된 문장을 본다고 친다면요, 수러를 잡으세요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수러를 두 개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동사 수러, 추라고 하는 게 수러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 정보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또, 샤오, 콰이, 만 이런 애들은 또 형용사 수러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 문장 내에서 수러가 하나는 아니고 하나는 정도를 보충 설명해주는 용어입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교통경찰, 고통을 정리하는 단어가 하나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더라고 하는 애가 들어와서 하는 역할은요, 그냥 교통정리를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보내는 메시지는 앞에 있는 애는 수러고 뒤에 있는 애는 수러가 아닌 앞에 있는 수러에 대한 정도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겁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문장의 구조를 조율을 해주는 구조조사라고 하는 애고요. 많은 분들이 이 더를 보면서 얘가 정도보어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뒤에 있는 요 애들이 정도보어고 이 더라고 하는 애는 앞에 있는 수러와 뒤에 있는 정도보어의 연결고리 역할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뒤에 보시는 게 이제 정도보어고요. 이 더 같은 경우에는 연결고리 역할만 합니다. 그런데 해석을 억지로 한다라고 치면요, 뭐뭐 하는 정도가 아니면 뭐뭐 하는 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발음을 해보면 吃的很多 먹는 게 매우 많아요. 吃的很少 먹는 게 매우 적어요. 吃的很快 먹는 게 매우 빨라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단어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장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생기다라는 뜻도 있고요. 아니면은 잘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잘하거나 생긴 거에 대한 정도를 한번 보충 설명해 볼게요. 헌콰이라고 하면은 잘하는 정도가 매우 빠르다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겠고요. 长得很漂亮이라고 하면은 생긴 정도가 매우 예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보통 보면은 뒤에 있는 정도보어는 부사와 형용사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기타 형태도 되게 많습니다. 사실 부사 형용사입니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뭐가 들어올지 몰라요. 사실상은 이런 단어들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시향이라고 하면은 뭐뭐 닮았다라고 하는 뜻의 수러. 그다음에 마마라고 하면은 엄마라고 하는 뜻의 목적어. 술목구가 정도보의 형태를 띠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长得像 마마라고 하면은 생긴 정도가 엄마를 닮았다. 이런 식으로도 사용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HSK를 풀어 나갈 겁니다. 정답률을 높일 거기 때문에 이런 형식의 술목구는 출제 빈도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4급에서는 거의 나오질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90% 이상은 공식으로 덧자를 기준으로 해서 앞쪽에는 수러, 뒤쪽은 부사, 형용사 문제가 거의 90% 이상 주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다가 염두해야 될 것은 덧자가 보이면 앞은 수러, 뒤는 부사, 형용사 이 공식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장을 하고 나가신다면 정도보험 문제 웬만해서는 다 맞힐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게 좋겠죠. 일단은 공식은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계속 띄워놓은 상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출제 한번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정도보험 문제는 마스코트 역할을 하는 느어라고 하는 거 보면 일단 얘부터 잡고 기준을 잡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러, 부사, 형용사 보시면 되는데 자, 수러 만약에 모른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부사랑 형용사부터 찾아 들어갈까요? 부사, 헌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그럼 만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여러분들 정도보험 문제이기 때문에 형용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덧자 뒤로 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암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얘가 지금 수러의 역할을 하는 거구나라고 하면서 덧자 앞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 단어는 수러가 아닌 이유가 있죠. 느어가 보이면은 뒤에 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명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크어라고 하는 수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합쳐서 맨 앞으로 주어로 삼아 주시면은 끝나는 문제죠. 그래서 다음 학기의 수업은 안배된 정도가 매우 가득하다. 그래서 스케줄링이 가득 차게 되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한번 읽어드릴게요. 下学期的课安排得很满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약간 난이도를 올렸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부사랑 형용사가 같이 붙어서 나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으엘라 유에라고 하는 부사가 떨어져서 나왔고 각각의 단어가 다 떨어져서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식을 대입해서 껴맞출 수 없는 문제인데 단어량이 부족하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리하이, 대단하다 아니면 심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이쪽에 거서라고 하면은 기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너가 보였기 때문에 먼저 기준을 잡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두 가지 단어를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거서 기침하는 정도가 심각하다 아니면은 심각한 정도가 기침을 할 정도이다. 요 정도로 지금 해석 둘 중에서 여러분들이 골라서 넣어주셔야 되는데 뭐가 더 올바를 것 같아요? 기침을 하는 정도가 가면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거 타라고 하는 단어 주어로 넣으면서 끝내주시면 돼요. 기본 구조는 그대로 형성된 거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면 되긴 하지만 지금은 단어를 다 끊어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부의 뜻을 모르고 있으면 틀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드리자면요. 그가 기침을 하는 정도가 가면 갈수록 심각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他咳嗽的越来越厉害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에서 또 지금 보시면 더를 기준으로 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싱이라고 하는 단어 진행하다라는 뜻인데 수러로 들어가겠네요. 그러면은 부사랑 형용사를 한번 잡아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부사는 헌이라고 하는 단어 있었고요.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슌리라고 하는 단어가 순조롭다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그러면은 형용사 자리에다가 넣어줄 건데, 자, 여기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또라고 하는 부사가 지금 남았어요. 여러분들 부사 어디로 넣으라 그랬죠? 덧자 뒤로 넣으라고 했는데 이미 부사가 자리를 꿰차고 있네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 근데 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보통 보면은 우리가 수러를 보면서 수러를 기준으로 부사의 위치를 잡아주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또 같은 경우에는 수러를 기준으로 잡아주시는 게 아니고 주어나 목적어, 보통은 주어를 기준으로 주어를 보고 또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야 돼요. 아니면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명사를 보고 또의 위치를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또라고 하는 애는 특성상 이치에, 일절, 到处, 도처, 그리고 所有材料, 모든 자료, 所有人, 모든 사람, 이런 약간 복수명사 뒤에 같이 붙어 다니는 애들이기 때문에 명사를 보면서 복수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다가 또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부사의 위치는 상당히 변동 위치가 좀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 조건으로 수러 더 플러스 부사 형용사를 잡아주시되 혹시라도 또라고 하는 애가 나왔으면 아 얘는 복수명사 뒤에 들어가는 애야 그냥 생각하시면서 그냥 무시하시고 앞쪽에다가 이체라고 하는 명사를 주어로 삼으시면서 끝내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기본 공식을 그대로 지켜주시되 간혹 가다가 나오는 이런 특별한 애들은 특성을 파악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맞는 자리에다가 넣어주시는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는 1절 모든 것이 모두 진행된 정도가 매우 순조롭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발음은 一切都进行得很顺利라고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이미 다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이 더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출제빈들이 높아서 일단 90% 이상은 정도보호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정말 간혹 가다가 이 더라고 하는 애가 구조조사로 나오지 않고 다른 형식으로 출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애들 몇 가지만 조금만 잡아드리고 갈게요. 출제 빈도율은 낮지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더라고 하는 게 지금 보시면 얘는 경석이 아니고 이성으로 발음이 되죠. 그럴 때는 동사로서 얻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한 번 딱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더가 나왔는데 그게 구조조사로 쓰이지 않고 동사로 출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비슷한 의미로 호어더라고 하는 거, 획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얻다라는 뜻으로 사용하셔도 되긴 합니다. 요거는 한 단어입니다. 동사입니다. 그리고 잉더, 이기다, 얘도 얻다라는 뜻 가지고 있습니다. 얘도 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뿌더뿌라고 하는 거는 부득불 하는 수 없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글자가 한 단어입니다. 요거는 하는 수 없이 부사로 쓰입니다. 그럼 뿌더뿌라고 하는 거는 항상 수러 기준으로 일단은 앞쪽에다가 넣어준다라고 하는 거 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더라고 하는 거 출제빈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최근에 나왔던 문제였죠.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뜻의 동사로 쓰이고요. 다음에 되게 황당한 문제긴 했었는데 여러분들 이거 안 틀릴 것 같은데 많은 친구들이 틀렸었습니다. 비더라고 해서 더자가 나와서 구조조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사람의 이름이었죠. 피터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을 해줬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문장에서 쓰였는지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문장들이고요. 获得了很大的成功이라고 하면은 얻었습니다. 매우 큰 성공을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不得不 하는 수 없이 改变了 변하게 했습니다. 아니면 고쳤습니다. 原来的计划 원래의 계획을 이런 식으로 부사로 나온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彼得 여기 나왔죠. 피터 더 중원 중국어가 说的 말하는 정도가 很流利 매우 유창하다. 여기서 더자가 두 개가 걸려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하나는 사람의 이름으로 그냥 나왔고 하나는 구조조사 정도보어를 뒤에 두는 구조조사로 나왔었습니다. 헷갈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문장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우리가 진행을 할 건데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정답률을 높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더 나오면 뭐다? 정도부호 문제가 나온 거다. 그리고 공식으로 뭘 생각한다? 더자 잡아서 집어넣고 수어를 앞에, 뒤에 부사, 형용사를 넣는다. 그 다음에 항상 예외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아까 나왔던 또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는 뭘 보면서 얘를 판단해 준다? 앞에 복수 명사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보면서 판단을 해준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더가 나왔었을 때 구조조사가 아닌 다른 단어로 쓰였을 때를 대비를 하시면은 완벽하게 정도부호 문제를 다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건승을 빕니다. 再见.